여러분 안녕하세요.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군무원 경영학을 담당할 김성만 강사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이 군무원 시험에서 결정적인 바로 과목이 경영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 이제 시험을 볼 때는 이 옛날에 자격증이나 이런 경우에 준비를 하셨던 분들은 60점만 넘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군무원의 경우는 바로 사지선다형이지만 고득점을 따면 딸수록 합격에 가깝다. 그래 거의 90점을 넘기는 쪽으로 진행을 해야 될 정도로 합격 경쟁률이 아주 치열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90점을 넘겠다 그러는 이야기는 방향 설정부터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영학이 그냥 단순히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보시고 공부하면 안 되겠느냐 이러지만 그게 아니라 요즘은 경영학이 무려 10개 영역입니다. 그래서 군무원의 우리 책은 10개 영역에 대하여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어디에 나올지 모르는 거. 여러분들하고 기출 문제를 갖다가 얘기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문제가 정말 군무원 시험은 다양하게 정말 좋은 시험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몰림 현상 없이 거의 전 분야에 문제를 갖다 골고루 내고 있다는 데서 경영학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아마 교수가 참여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문제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어떨 때는 보면 아주 한정적으로 또 정말 알아야 할 부위를 갖다 빼버리고 그래서 특히 회계나 재무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자격증이나 이런 데는 경영학이라는 미명하의 시험을 보는데도 문제를 거의 안 내든지 아니면 내봐야 기본적인 거 한두 개. 변별력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특히 회계와 재무 이 분야는 어떠냐 그러면 경영의 진수이고 또 여러분이 잘 알지만 국제경영 보통 시험에서 국제경영 무역을 갖다 안 냅니다. 근데 군무원에는 바로 한 문제를 갖다 2019년도 문제를 갖다 살펴보면 반드시 나와 있다는 이야기에서 전 분야 10개가 다 나오고 있다 그러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바로 좀 더 좋은 점수를 따서 90점 이상 상위를 하며 하나의 전략 과목으로 거의 만점에 가까이 육박할 수 있는 과목이 경영학이다 생각하시고 꼼꼼히 여러분 따라달라는 얘기를 드리며 오늘은 바로 어떻게 경영학이 구성되어 있느냐 우리가 앞으로 배울 목차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 내용인가를 한번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드리며 하나하나 이야기를 드리며 화이팅을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잘 알지만 맨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경영학을 우리가 집에 비유하자. 보통 경영학을 갖다 집에 비유를 많이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집이 있다 그러면 이 집이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 가장 여기다 하나 더 만약에 만든다면 우리 책에는 없지만 더 만약에 표시를 갖다 해준다 그러면 여기는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지붕 위에 하나의 뭐가 되느냐 있다 그러면 볼 아니면 타켓 이런 말을 갖다 우리가 열 수 있다 그러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바로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될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그림 속에서 하나 더 만든다면 아쉬움이 있다면 여기 지금 빠져 있고 이러지만 목표란 말을 갖다 여주면 더 좋겠다. 그래서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학의 집에 비유한다면 목표가 딱 있다. 그리고 이제 전략이 있죠. 전략은 바로 지붕이다. 이랬는데 나아갈 방향.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방향을 제시하는 걸 전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항해하는 선박의 나침반과 같다. 그런 게 전략이라고 여러분이 알아두면 좋겠다. 그래서 이 전략이란 말을 갖다 굉장히 잘 알아둬야 되는 거 나아갈 방향.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게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하나의 전략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경영은 전략이 있고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마치 항해하는 선박의 나침반처럼 우리는 어디로 갈 것입니까 하는 거에 대한 내용을 갖다 전략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물건을 맨 먼저 만드는 거 그리고 이제 재산에 대한 관리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만든 물건을 어떻게 파느냐 하는 이 내용 네 가지 이 생산관리, 재무관리, 인사관리, 마케팅관리 이 내용을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바로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는 수단과 가치다. 수단, 가치 우리가 어떤 수단으로 어떤 가치를 높여줄 것인가 이 수단과 가치를 갖다 높여주는 뭐가 되느냐 영역이 바로 기둥과 같은 영역이 뭐냐 바로 요 네 가지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얘기가 정보 시스템 우리는 요새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여러분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바로 정보화와 그 다음에 회계를 가지고 우리가 따져주는 거 바로 수치를 가지고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문제 정보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의사결정이란 말을 갖다 우리가 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죠. 정보화 의사소통이다 하는 말을 갖다 씁니다. 정보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디시전 메이킹을 나타내는 의사소통을 갖다 나타내는 DM
이런 거에 속하는 영역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정보 시스템 회계 관리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조직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중요한 이야기는 조직은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일단 한 사람을 갖다 우리는 조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 이상이 모이되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적을 갖다 달성하기 위하여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바로 어디에 되느냐 진행해가는 과정을 갖다 우리는 조직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죠. 그래서 나중에 가면 조직을 갖다 우리가 배울 때 맨 먼저 조직을 구성하는 개인이 있습니다. 개인은 혼자를 갖다 개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두 사람 이상이 모였다 그럴 때 우리는 집단이라는 말을 갖다 쓸 수 있습니다. 단순한 관중. 이걸 갖다 우리는 집단이라 그러죠. 가수가 노래 부를 때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군중을 우리는 조직이라 부르지 않고 집단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우리가 보죠.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조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조직은 바로 뚜렷한 목적을 가지면서 여기는 목적이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뚜렷하지가 않다. 목적이 뚜렷하지 않거나 없다 이거죠. 그러나 여기는 목적이 뚜렷하다 그러는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차이점이다. 다 두 사람 이상, 여기도 두 사람 이상, 이 두 사람 이상이라는 면은 공통인데 개인은 1인이 되겠죠. 1인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조직을 갖다 배울 때는 조직은 바로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배우고 집단에 대한 이야기를 배우고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조직을 갖다 우리가 배우게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게 뭐냐 경영학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경영학을 집에 비유한다면 우리는 목표가 있다. 타켓이나 골이 있을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위에다가 박스 하나를 더 그려주고 전략 위에 목표 또는 이제 골, 타켓 이런 말을 찍어주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전략이란 말이 나오죠. 전략은 나아갈 방향.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마치 항해는 선박의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갖다 전략이라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산, 재무, 인사, 마케팅은 기둥과 같은 하나의 뭐가 되느냐 그럼 수단 가치를 높여주는 이야기다. 그리고 이제 정보 시스템의 정보화 시대의 정보화 그리고 의사결정론을 얘기하는 회계관리 이런 얘기가 되죠. 수치로 된 여기는 거의 대다수가 수치로 된 의사결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되겠죠. 그리고 조직관리. 여러분들 마치 집을 지을 때 여러분들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잘 못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 단독주택의 경우는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집을 짓는 광경을 보면 맨 먼저 땅을 고르고 난 다음에 땅을 파고 들어갑니다. 거기다 철반을 갖다 깔며 콘크리트를 갖다 친다 이거죠. 바로 기반입니다. 기반. 그렇기 때문에 조직이 무너지면 집 전체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조직행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 그래서 어느 한 영역 뭐 우리가 소홀히 달아서 안 되겠지만 마치 경영학을 집에 비유한다면 이렇게 목표가 있고 전략이 있고 기반 수단 가치가 있고 정보와 의사결정을 갖다 주는 밑받침이 있고 마지막은 바로 조직을 이끌어가는 바로 기업을 이끌어가는 밑바탕. 철근과 콘크리트가 된다. 굉장히 중요한 게 조직입니다. 조직이 무너지면 전체 무너집니다. 그래서 바로 사람을 갖다가 다루는 조직 행위, 어떻게 우리가 조직을 잘 이끌어가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갖다 경영에서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경영학을 집에 비유할 수 있겠구나 하는 이야기로 보고 또 전공인분은 물론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겠지만 혹시 비전공 학생의 경우는 경영학을 집에 비유해서 생각한다면 우리가 배워야 할 경영의 전체를 한 번쯤 이해를 할 수 있고 자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습니다만 군무원 시험이 굉장히 잘 내는 이유가 정말 골고루 틈새 없이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전체적으로 골고루 다 잘 내고 있습니다. 보통 어떤 시험에서는 뭐 회계 무시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 되느냐 재무관리 무시합니다. 큰일 납니다. 무려 기출문제 풀이할 때 얘기하지만 회계가 2문제, 재무관리가 3문제 나옵니다. 5개입니다. 25문제 중에서 5개라 그러면 여러분들 어디에 되죠? 거의 여러분 잘 알지만 20점입니다. 당락을 결정한다 이거죠. 근데 보통 이 군무원 책들이 보면 뭐 회계나 재무관리는 거의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대충 이렇게 해놨는데 그렇게 하다가는 점수에 접근할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를 알고 꼼꼼히 우리 수업 시간 양은 뭐 그렇게 뭐 일반 경영학이나 똑같지만 거기서 샤프하게 우리가 진행하며 좀 속도를 내며 빨리 나가야 할 부위는 빨리빨리 나가고 재무나 회계 같은 경우는 좀 꼼꼼히 우리가 달아주며 책도 꼼꼼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책을 믿고 잘 따라온다면 90점 이상 상위에서 여기는 다득점입니다. 왜? 공무원 계통이니까. 사지선다형이지만 문제는 오지보다 더 어렵습니다. 어렵고 왜 되느냐? 변별력을 위하여 골고루 시험을 다 내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90점 이상 가야 왜 되느냐? 합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생각하고 최대한 경영학은 90점 이상을 갖다 끌어올리겠다는 야심. 왜? 잘 강의만 들으면 충분히 90점 이상 올리기 때문이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경영학의 전체
앞으로 여러분하고 본 수업에서 우리가 할 거 어떤 내용인가를 경영학을 집에 비유해 봤다는 얘기를 갖다 드리고 이제 가만히 한번 정리를 보죠. 바로 경영이라는 얘기는 어떤 거냐 하는 이야기를 갖다 한마디로 말하면 경영은 바로 하나의 기업이 추구하는 어떤 인적 물적, 사람과 물건 이 두 가지죠. 사람에 대한 물건, 물건에 대한 이야기. 인적인 부위와 물적인 부위를 갖다 어야 되느냐 그럼 바로 어떠냐 자원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사람들과 기업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갖다가 물적 요인, 인적 요인, 물적 요인 이 두 가지를 합리적으로 운영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 하는 말이 되죠. 그래서 인적 요인을 갖다 말해봐라. 그럼 인적 요인은 인사관리입니다. 인사관리. 이제 제가 뒤쪽에서 얘기하지만 인사관리는 확개평 보유방이다. 확개평 보유방이다. 확은 확보. 그 다음에 개는 개발. 그 다음에 보는 보수. 그 다음에 유지. 뭐 이런 확개평 보유방이라는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그 단계를 사람을 갖다 채용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퇴직하는 데까지 사람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게 바로 기업 입장에서 우리가 논하는 게 인적 자원인 인사관리라고 얘기하죠.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물적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물적은 이제 인적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물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을 어떻게 생산하죠? 원재료를 사와서 물건을 어떻게 잘 만들죠? 하는 생산 관리. 그리고 이제 이 만든 물건을 어떻게 잘 팔죠? 마케팅. 그리고 재산의 관리를 어떻게 하죠? 투자와 자본에 대한 조달. 투자와 자본에 대한 조달 매우 중요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계량 의사 결정. 이게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일반 체계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학문으로서 계량 의사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숫자로 된 의사 결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는데 바로 이 새로운 신규 계량 의사 결정 반드시 신경을 써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회계학에 들어갑니다. 회계학은 재무와 원가라는 얘기가 있는데 조금 이따 얘기하지만 재무는 남이 만든 상품을 사와서 파는 과정. 그리 상품만 취급합니다. 그러나 원가 회계는 바로 자기가 물건을 만든다 이거죠. 그래서 남에게 물건을 사온 것을 갖다 우리가 취급하는 것은 상품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러나 자기가 원재료를 사와서 밀가루를 가지고 만약에 뭐냐 그러면 빵을 만드는 과정이다. 그럼 밀가루 자체는 뭐가 되죠? 그걸 이제 재료라고 불러주죠. 그럼 이제 이스트를 넣고 이제 거기에 인력을 동원해 가지고 아줌마들이 같이 빵을 갖다 만든다. 그럼 밀가루 반죽이 뭐죠?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중간 상태를 갖다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원료 제공품이라고 얘기합니다. 현재 공정 과정에 있는 제품이다. 그래서 제공품이라고 얘기하죠. 밀가루 반죽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완성된 빵을 갖다 우리는 제품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단순히 남이 만든 물건을 사와서 파는 재무회계의 경우는 상품입니다. 간단합니다. 하나입니다. 그러나 원가회계는 재료, 제공품, 제품이라는 과정을 갖다 우리가 따져줘서 약간 복잡하지만 원리는 같다. 단지 재무회계는 상품을, 원가회계는 제품을 취급한다는 게 차이점이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상품과 제품의 차이는 남이 만드냐 내가 만드느냐 여기에 따라 차이가 있고 남이 만든 물건 사와서 파는 거 상품, 그 다음에 자기가 직접 물건을 갖다가 만들어서 파는 거는 제품이라며 제품을 취급하는 건 원가회계고 남이 만든 물건을 가지고 와서 파는 거는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재무회계다 하는 이야기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무관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산에 대한 관리죠. 자본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대표적인 예가 주식과 채권입니다. 주식과 사채가 되겠죠. 돈을 갖다 어떻게 모으느냐. 그리고 이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 이게 바로 뭐냐? 재무관리입니다. 재무관리는 궁극적 뭐가 되느냐.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 투자하죠. 그리고 어떻게 자본을 조달하죠. 자본의 조달과 투자라는 두 가지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이끌어가는 게 재무관리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경영정보 시스템.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가 되느냐. 자, 종이 없는 서류. 종이 없이 어야 되느냐 그러면 전부 다 어야 되죠. 여러분들 잘 아는 메일을 통하여 해야지 도장 찍고 종이에 서식 쓰고 이런 시대가 아니다. EDI 시대다 이거죠. 그리고 바로 정보를 갖다 교환해 준다. 은행에 잔고가 있어야 어야 되죠. 바로 네가 물건 샀을 때 사인을 넣어가면 어야 되죠. 승인이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정보에 대한 교환, 산업체 간의 정보에 대한 교환 이런 것들이 두 가지 이루어져서 요즘 전자상거래, 소위 말해서 뭐가 됩니까? 우리는 직접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바로 인터넷 속에서 물건 사는 전자상 거래가 바로 여러분 중요한 경영 정보 시스템의 대표적이다 하는 말이 되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야기는 국제 경영. 바로 여러분들 세계는 하나다. 그러니까 딴 말로 말하면 무역을 얘기합니다. 무역의 단계는 뭐죠? 계종이란 말을 갖다 많이 씁니다. 계는 뭐죠? 계약입니다. 그다음에 계약이 되면 이행을 해야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종착역인 종교를 가져온다. 그래서 국제 경영은 계종이란 말을 갖다 씁니다. 계약을 하고 이행을 하고 종교를 한다는 이야기의 준말이 되겠죠. 그래서 외국과 즉 국경을 넘어서서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경을 넘어서서 국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때는 우리가 비교적 어떻죠? 뭐 세금도 내국세밖에 안 냅니다. 국내에서 내는 세다 이거죠. 그러나 국경을 넘어서 물건이 왔다 갔다 할 때 내는 세금을 우리는 관세라고 얘기하며 포린 텍스다. 그래서 관세라는 말을 쓰게 되죠. 그래서 여기는 관세를 갖다 우리가 내는 건 바로 국가의 경제선을 넘어서서 한국의 물건이 미국의 물건이 한국의 경제선을 넘어서 왔다 갔다 하는 걸 갖다 우리는 국제경영이라고 얘기하며 오늘의 시대는 국제경영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이런 내용을 우리가 배울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바로 경영학 원론은 인적 요인과 물적 요인을 어떻게 결합해서 통합하느냐. 바로 위에 있는 이런 이야기를 갖다 얘기한다 하는 얘기를 갖다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무슨 말인가를 알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영은 이런 건데 가볍게 우리가 여기에 대하여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OT를 갖다 하고 비전공 학생이라도 저런 얘기를 갖다 배우는구나 하고 OT에서 알아두시면 본 수업을 들을 때 도움이 될 거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하나 여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목차에 대한 정리를 우리 책에 10개가 나오는데 가볍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맨 먼저 여러분들 나오는 이야기가 마케팅입니다. 마케팅은 바로 어떤 걸 갖다 마케팅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바로 니드와 완트다. 내가 배가 고프다. 그럼 배가 고프면 자연지어야 되죠.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식당으로 가게 되고 또는 집에 있다면 부엌으로 가게 된다. 이거죠. 그럼 배가 고프면 뭐냐? 바로 필요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발걸음이 가는 게 욕구다. 니드와 완트에 대한 이야기. 한마디로 말하면 한국인이 배가 고플 때는 뭐를? 된장찌개, 김치찌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미국인이 왜 되느냐? 배고플 때는 햄버거, 치즈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니드와 완트는 니드는 누구에게나 일어납니다. 배고프다 그러는 거는 국가와 나라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일어나죠. 그러나 이걸 갖다 욕구를 충족하는 거는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경우는 김치찌개, 된장찌개로 배고픔을 채우고 미국인의 경우는 햄버거와 치즈를 가지고 욕구를 채운다 이거죠. 그래서 니드와 완트의 차이점이 일어나는 부위를 극복하자.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니드와 완트의 차이점을 갖다 극복해서 충족시켜주는 과정을 갖다 우리는 마케팅이다. 폭넓게 얘기하면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바로 니드와 완트를 충족시킨다. 예를 들어 미국인에게도 된장찌개, 김치찌개를 먹으면 항암제로서 굉장히 좋다 하는 얘기를 갖다가 충족시켜서 미국인에게 된장찌개와 김치찌개를 먹게 만드는 게 뭐가 되죠? 마케팅 활동입니다. 또 왜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만약에 미국인이 햄버거와 치즈도 우리가 봤을 때 저렴한 가격으로 배를 치우기에 충분하고 영양가도 좋다 그러고 한국인에게 햄버거와 치즈를 먹게끔 만드는 것도 뭐가 되죠? 그렇죠. 마케팅 활동이다. 그래서 니드는 어느 나라나 다 일어나는 이야기지만 완트 충족하는 부위는 각각 다른데 이 다른 부위를 어떻게 욕구를 유발시켜서 자기의 물건을 사게끔 만드느냐 하는 이야기를 마케팅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이 마케팅에는 상황이 어떠니? 상황을 합니다. 그래서 넓은 시장을 갖다 이제 쪼갭니다. 이렇게 쪼개서 자, 나는 요 시장 들어가야지. 이걸 갖다 STP라고 얘기를 하죠. 일단 시장을 갖다 세분화한다. 그리고 내가 들어갈 시장을 갖다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바로 지정한다. 그리고 거기서 1등 하려고 노력한다. 이게 STP입니다. 거기에 맞게끔 4P의 활동. 4P의 활동을 갖다 우리가 한다. 4P는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바로 물건을 갖다 우리가 얘기하는 이야기 4P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4P를 하고 마지막은 제대로 됐나 안 됐나 하는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마케팅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마케팅은 리더와 완트의 차이가 나는 걸 극복시켜서 물건을 사게 만드는 거구나 하는 이야기를 갖다 배우게 되고 그래서 그 전개는 상황을 갖다 먼저 전개합니다. 그래서 넓은 시장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쪼개라 그러는 게 세분화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자 하는 게 타겟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1등이 되자 하는 게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되느냐 바로 일종의 뭐가 됩니까? P라고 얘기한다 하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P는 이제 여러분 잘 알지만 제품과 프로덕션, 그다음 플레이서 해서 이제 정보 이런 4P를 배우고 마지막에 제대로 됐나 안 됐나 통제하는 거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쭉 배우는 게 마케팅 과정이다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생산 관리는 어떠냐 그러면 선생님이 자주 쓰는 말이 공일 작전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공일 작전은 뭐죠? 일요일 날
뭐 가끔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남자가 여자를, 여자를 남자를, 요즘 뭐 그런 시대도 아니지만 저희들 시대 때는 그렇죠. 휴일날 헌팅을 하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좋은 짝을 만나는 것도 공일작전 이렇게 말하는데, 공은 공정계획입니다. 이런 일정계획이죠. 작은 작업분배. 전이지만 진척관리라고 봐줘라. 그래서 자, 작업에 대한 플랜을 갖다 세우는 게 뭐죠? 공정계획입니다. 시간에 대한 플랜을 갖다가, 그리고 요거는 어떤 작업이냐 하는 이야기가 되고, 이건 언제까지냐 하는 이야기죠. 요 두 가지를 갖다 매트릭스에 묶어주는 걸 갖다가 작업에 대한 분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작업의 분배다. 그리고 이제 전인데, 전을 진척관리, 진행에 대한 통제. 그래서 공일작전이 바로 생산관리의 단계다. 그래서 공정계획, 작업에 대한 플랜을 세워라. 그리고 일정계획, 시간에 대한 플랜을 세워라. 이 두 가지를 갖다 매트릭스로 묶어주는 게 뭐가 되죠? 바로 작업에 대한 분배다. 그리고 진행을 어느 정도 했죠 하는 거고, 특히 유명한 간트 차트라는 진행에 대한 막대 그래프를 나타내는 진척관리를 우리가 생각하는데, 바로 공일작전이라는 이야기를 생각해줘라. 이런 얘기가 되죠. 자, 그 다음에 경영학 기초라는 여기 영역. 우리 이제 시험지를 분석하면 바로 여러분들 잘 알지만 여기서 무려 5개가 나와요. 왜? 경영에 대한 기본이 나오는 게 기초니까. 그래서 우리가 군무원 경영학에서는 경영학 기초에서 무려 이해되느냐? 5개. 마케팅에서 5개. 경영학에서 5개. 최고 많이 영역이 나오는 게 마케팅과 경영학이다. 5개입니다. 다른 데는 2개, 3개 뭐 이 정도 나온다면 5개 가장 많이 나오죠. 왜? 경영의 기본이니까.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경영학의 대상은 뭐가 되죠? 기업입니다. 경영학이다 그럴 때는 기업을 대상으로 잡습니다. 근데 경영에다가 학을 뺀 게 뭐죠? 조직. 아까 제가 말하던 2사람 이상이 모인 집단을 우리가 조직이라 그랬죠. 조직이다. 요 차이점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경영학의 대상은 기업이지만 그 속에서 경영의 대상은 바로 기업 속에 있는 조직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배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조직행위, 그리고 이미 서두 얘기했죠. 반드시 여기서는 스페셜한 목적. 아까 중요한 이야기는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래서 스페셜한 골, 타켓. 이런 얘기가 되죠. 요걸 갖다 우리가 이해야 되느냐? 그럼 달성하기 위해서 바로 이해야 되느냐? 2사람 이상이 모인 집단을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냐? 조직이라고 말하고, 그 조직이 아까도 얘기했죠. 개인, 집단, 그리고 조직. 개인은 혼자를 얘기하죠. 길거리에 가수가 노래 부를 때 사람이 모여있는 군중을 갖다 우리는 집단이라고 얘기하죠. 주식회사처럼 삼성, 대우처럼 아주 타이트하게 이끌어가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조직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바로 여러분과 함께 개인, 혼자를 얘기합니다. 집단은 단순한 모임을 갖다 나타내고 2사람 이상이지만 단순한 모임이다. 그리고 이게 조직화될 때 2인 이상이며 특수한 목적을 갖다 이루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바로 경영은 뭐를 기준점으로 잡죠? 이 조직을 갖다 우리가 이해야 되느냐? 연구하는 게 경영이다. 그리고 넓게 말하면 경영학은 기업이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얘기하게 되며 배우게 되고, 경영 기초도 문항수는 5개, 마케팅도 5개. 이제 다른 분야는 뭐 2개, 3개씩 나오지만 이 분야가 집중력적이었다 하는 이야기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되겠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5번째 가면 인사관리라고 나오죠. 인사관리는 어떤 걸 인사관리라고 얘기하죠 하는 문제가 되는데,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되죠. 쉽게 얘기하면 사람을 갖다 뽑는 게 가장 먼저죠. 그래서 가끔 이 인사관리를 갖다 공부를 많이 하는 학문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 신림동 이런 데 가면은 학원들이 노무사를 많이 뽑습니다. 노무사는 1차 경영학에도 이 바로 어떠냐 그러면 인사관리가 들어가고 조직행위가 들어가고, 2차에 가도 어떻게 되느냐? 인사와 조직이 결정탑니다. 걔들이 계속 하는 말이 인사관리는 확계평 보유방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확계평 보유방이 뭐냐? 뭐 거의 이제 노무사 시험 보는 분들은 이 확계평 보유방이라는 말이 입에서 그냥 주줄로 쑥쑥쑥 나옵니다. 확이 뭐죠? 확보입니다. 사람을 뽑아라. 걔가 뭐가 되죠? 개발입니다. 바로 교육을 시켜라. 교육만 시키면 잘하는 게 아니죠. 평가를 하라. 인사고과를 하라. 그리고 보는 보수를 줘라. 그리고 잘 가게끔 유지를 시켜라. 유지에는 이제 인간관계라든가 노사관계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은 방출. 나이가 들면 언젠가는 쉬게 하는 퇴임을 갖다 우리가 얘기했는데, 그냥 뭐 데리고 살다 그냥 내쫓는다 이게 아니라, 큰 기업들은 어야 되죠. 그렇죠. 나이가 많이 들어서 퇴임할 때는 사후에 나중에 퇴직 후에 자기가 살아갈 수 있게끔
종업원들의 안정을 갖다 심어주기 위하여 재교육시키는 이런 경우도 훌륭한 회사들은 있다 이거죠. 그리고 앞으로 모든 회사들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될 거다. 노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럼 방출하기 전에 고민해 주는 거. 이게 바로 진정한 의미의 인사관리다. 그래서 인사관리는 뽑아서 퇴출할 때까지 확개평 보유방이라는 이야기에 의하여 순서에 의하여 여러분하고 우리가 쭉 배우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알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계량의사결정입니다. 이 계량의사결정은 굉장히 새로 경영학에 들어왔고 이미 뭐 옛날부터 들어와 있지만 거의 소홀히 달았죠. 그러나 계량의사결정이 이제는 왜 되느냐? 바로 정보화 시대에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바로 수리를 이용하여 숫자를 이용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는 단계를 갖다 우리가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확실성하의 의사결정, 위험하의 의사결정, 불확실성하의 의사결정, 상충하의 의사결정 이 네 가지 단계를 갖다 구분하며 어떻게 되느냐 그럼 배우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확실성하 그럴 때는 이건 뭐가 되느냐? 확률이 100%입니다. 뭐 다른 예외가 없어. 100% 어떻게 되느냐 그럼 있는 이야기 확률이 100%의 어떤 사건. 예를 들면 어떻죠? 뭐 여러분 대표적인 게 뭐가 되느냐 그럼 대학교에서 장학금을 갖다 주는 거. 이런 규격에 딱딱 맞아야 돼.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지. 그럼 확률이 100%입니다. 딱 정해진 룰대로만 가는 걸 우리는 확실성하의 의사결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그럼 위험하의 의사결정은 어떠냐? 확률이 분리됩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우리가 경기를 갖다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기가 호경기다. 호경기가 될 확률 30%. 보통이다. 이럴 때 이게 한 40%. 그 다음 불경기다. 그럼 불경기가 30%. 그러면 호경기와 보통과 불경기를 30%, 40%, 30% 합하면 전부 다 뭐냐? 100%란 말이야. 이 100%를 분리해 놓으면 여기에서 투자를 할 때, 보통 이제 투자를 할 때 호경기의 경우, 보통의 경우, 그 다음 불경기의 경우를 어떻게 대비할 건가? 이건 뭐냐 그러면 바로 위험하의 의사결정이다. 그래서 확률을 분리해서 합하면 100이 되지만 이렇게 분리하면 우리가 따져주는 걸 갖다가 우리는 위험하라고 말하더라. 그다음에 불확실은 어떠냐 그러면 이건 바로 의사결정자의 가치관입니다. 의사결정자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냐? 가치관. 자, 비교적 어떻습니까? 뭐 저의 경우는 거의 어떻게 되느냐? 맥시맥시다. 저는 낙천적으로 삽니다. 그렇게 뭐 무력에 막 찌들어 있고 이러지 않고 무조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현실에 행복한 게 매우 중요하다. 하루하루가 행복해야 됩니다. 뭐 인생을 짧게 사는 데서 굳이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갖다 우리는 맥시맥시라고 얘기하죠. 낙관 속의 낙관이다 하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졌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 가치관에 따라 어떻게 되느냐 그럼 판단이 달라지는 걸 갖다 우리는 불확실성하라고 말하더라.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상충하는 상호 충돌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되죠? 고수도입니다. 고수도 할 때는 뭐 하죠? 이기려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갖다 게임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게임 이론에는 반드시 뭐가 되느냐? 상호 충돌에 의하여 반드시 승자가 있다면 패자가 있는, 승자와 패자가 있는 거. 그리고 또 어떻게 되느냐? 제로섬이라고 얘기를 하죠. 고수톱을 쳐서 돈을 갖다 이룬 사람이 있고 딴 사람이 있단 말이야. 이걸 갖다 우리가 전부 다 합하라 그럴 때를 우리는 제로라고 얘기하고 합하면 전부 다 뭐가 되느냐? 0이 되는 걸 갖다 우리는 제로섬이라고 얘기를 하더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제로섬은 합이 0이다. 고수도 쳐서 이룬 사람과 딴 사람을 합하면 항상 0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뭐가 되느냐? 상충하라고 얘기하더라. 상호 충돌. 이제 예를 들어서 재무관리에 들어가면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옵션이란 제도가 있죠. 옵션은 바로 여러분이 잘 알지만 뭐를 갖다 얘기하는 권리를 사고 파는 겁니다. 주식을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살 권리, 콜 옵션이라고 부릅니다. 소환하다, 콜 부르다니까 살 권리를 얘기하죠. 풋, 내려놓다, 팔 권리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주식을 지금 당장 현재 현찰 거래하지 않고 미래 날짜로 살 권리만 사는 겁니다. 팔 권리만 파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0,000원짜리를 10,000원에 돈 진짜 주고 사고 파는 게 아니라 500원 아니면 300원. 요 돈을 주고 다수의 전략에 의하여 많은 주식을 갖다 사뒀다가 올랐다면 완전히 어디 되죠? 그렇죠. 엄청난 돈을 벌게 되겠죠. 만약 예를 들어 꼬르박았다 그러면 엄청나게 꼬르박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걸 갖다 우리는 옵션이다. 그런데 이런 옵션이 상충합니다. 그러면 상충하는 바로 뭐죠? 판매자와 바이어와 셀러 사이에 승자와 패자가 나타나는 걸 갖다 우리는 상충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네 가지 과정을 갖다 이제 우리가 배우는데, 그래서 나중에 가면 계량의사 결정 같은 거는 신이론에서 굉장히 시험에 내기 좋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많이는 안 내더라도 한두 개,
문제 한두 개가 결정답니다, 여러분들. 한두 개를 더 많이 받는다 그러는 건 승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한두 개 더 틀려버렸다 그러면 끝장납니다. 시험에는 요즘 같은 뭐 공무원 시험이 굉장히 인기 있고 공무원에 준하는 이런 대우를 받기 때문에 많이 시험을 보죠. 그리고 치열하게 우리가 봤습니다. 이럴 때 한 문제가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경영에서는 나오는데 반드시 대비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이제 본 수업 들어가면 이런 걸 배웁니다. 이게 바로 확실성화, 위험화, 그 다음에 불확실성화, 상중화, 어떤 게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적어놨는데, 뭐 여기서 가볍게 본다 그러면 뭐 수송법, 그 다음에 선형은 직선 방정식입니다. 선으로 연결된 걸 갖다 선형, 비선형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움직이며 따진다, 동적 계획.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의해되는 확실성합니다. 확률이 하나입니다. 100%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대기행렬이라든가 시뮬레이션이라든가 의사결정수 낭으로 된 거죠. 뭐 펄트, CPM 이런 것들은 확률에 의하여 갑니다. 예를 들어 전쟁이 났을 때 펄트는 2차 세계대전 때 뭐가 되느냐, 만약에 다리가 파괴되었다. 그러면 이 다리를 건설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느냐를 확률에 의하여 쫙쫙쫙쫙 이럴 확률, 이럴 확률, 이럴 확률, 그중에 가장 오래 걸리는 시간을 딱 잡습니다. 그러면 가는 데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리 공사를 갖다 하는데 이런 공사, 이런 공사, 이런 공사 이러는데 확률이 가장 긴 놈, 그중에 가장 시간이 걸리는 건 확률로 나타낸 걸 갖다 펄트라 그러고, 그중에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는 건 CPM, 요거 CRM이 아니라 CPM입니다. 죄송합니다. CPM이라고 얘기를 하죠. CPM이라 얘기를 하더라 하는 이야기가 바로 위험하여 의사결정. 그리고 이제 불확실은 잘 알지만 우리가 잘 알 때 의사결정을 내릴 때 의사결정자가 어떤 만약에 가치관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하는 이야기를 갖다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라플레이스다 이럴 때는 동일한 확률입니다. 똑같은 확률을 두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맥시미니는 뭐가 되느냐, 비관주의입니다. 맥시맥시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낙관 중에 낙관, 뒤에서 봅니다. 낙관 중에 낙관을 갖다 우리가 보는 낙관주의다. 그 다음에 후리비처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낙관 플러스 비관. 그리고 유감기준은 바로 미니맥스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것들 뭐 뒤에 가서 우리가 수업할 때 가볍게 다시 한번 얘기하고, 상중하는 아까 고수도과 같은 게임 이론이다 하는 걸 상황에 의하여 우리가 조금 길게 얘기를 했고, 아마 처음 경영을 할 때 이런 걸 빼버렸기 때문에 안 다루던 학생들은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보화 시대, 요즘은 4차 산업혁명이다. 그런데 정보화가 도래되어서 옛날처럼 남대문, 동대문 시장에서 물건 파는 게 아니라 인터넷 속에서, 또는 우리가 봤을 때 뭡니까, 직배해서 옛날 나라에 우리가 미국의 물건도 살 수 있단 말이야. 미국의 물건도 살 수 있다. 미국 사람이 한국의 물건을 갖다 인터넷을 통해서 바로 살 수 있다. 이런 시대를 경영정보라고 우리가 말하며 바로 시스템이라고 얘기하죠. 정보화 시대가 도래되었다. 이 정보화 시대는 승자와 패자가 있다. 승자는 빌 게이츠처럼 바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뭐냐 그러면 정말 기업을 성공한 사람을 갖다 우리는 승자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패자는 뭐냐? 바로 인터넷에 잘 적응 못하다가 망하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지만 어떤 게 그 대표적이냐 그러면 옛날에 주산부기 학원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 망했죠. 왜? 인터넷 다 되면 그냥 손으로 툭툭 치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승자는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정보와 MIS가 도입되면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더 활성화된 거. 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치가인 안철수 씨 같은 경우는 바로 정보의 승자라고 말하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뭐 주산부기 학원이라든가 이런 걸 운영하던 사람은 전부 다 쫄딱 망했다. 그러니까 패자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또 재미있는 이야기는, 우리가 옛날에 인터넷이 없을 때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수학 체감의 법칙. 똑같은 내용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농토에다 똑같이 고추만 심는다. 그러면 이게 계속 심으면 토질이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열악화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어디에 되느냐, 이런 토지를 갖다가 어디에 되느냐, 네가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휴경지를 지정해주고 정부에서 심지 않는 것에 대한 대가를 줍니다. 우리도 이런 게 도입되면 좋겠죠, 농민들에게. 그래서 휴경지를 둬서 4년마다 한 번씩은 돌려가며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쉬게 한다. 이게 바로 수학 체감. 똑같은 물건을 계속 심으면 어디에 됩니까? 양이 줄어든다. 그런 얘기인데, 요즘은 수학 체정 뭐가 나오면서부터, 인터넷 나오면서부터 대표적인 예가 그렇죠. 옛날에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학원 같은데, 입시생 학원,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을 더듬으면 옛날에 입시학원 같은 데는 바로 수강생이 실강을 들을 때는 어디에 되죠? 가서 줄 서서 막 수강증을 끊어야 돼. 뭐 대치동이나 뭐 목동이나 이런데 뭐 입시학원들이 있는 데가 막 수강생이 줄 서서 어디에 되느냐 그렇죠. 그러면 1등이 마감되면 2등, 2등이 마감되면 3등 제한된다 이거죠. 근데 요즘은 인터넷을 동원하여 여러분들 그 인터넷 방송을 갖다 들을 때는 한 사람이
수백 명까지, 수백만 명까지 의대는 수용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1등은 영원한 1등, 엄청난 의대느냐 그러면 바로 부를 갖다 가질 수 있고 수강생을 갖다 확보할 수 있다 그러는 이야기. 그래서 뭐 누구누구의 국사의 누구, 뭐의 누구 이러면 그 사람들이 옛날은 의대느냐 제한된 수만 갖다가 가르쳤는데 요즘은 인터넷을 동원해서 바로 여러분들 메가스터디 같은 데서 많이 의외되죠. 우리가 봤을 때 입시 공부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수학 최정의 법칙이다 하는 말로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이야기를 알아두면 되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EDI 종이 없이 서류 쓰는 거. 그다음에 CIL에서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정보를 갖다가 은행에서 이 사람 잔고에 돈이 있어 결제해줘 이런 것들을 우리는 통해서 오늘날 전자상거래가 발전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배우면 되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세계는 하나, 국경을 넘어서서 장사를 하는 걸 갖다 무역이라고 얘기하는데 국제경영이라고 불러주죠. 여기는 계약, 이행, 종결 이 세 단계를 갖다 우리가 배우면 된다. 그래서 계약은 청약에 대한 응낙, 청약은 바로 내가 너하고 장사하고 싶어하고 오퍼를 내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오케이 확정을 지어주는 걸 갖다 우리는 바로 청약에 대한 응낙 이렇게 우리가 말하며 여기에는 계약기간 언제까지 아예 날짜를 못 박는 게 확정. 그 다음에 어디 되느냐 그러면 날짜 언제든지 네가 필요하면 나에게 연락다오. 그러면 미확정이다. 12월 31일까지 연락이 된다면 네하고 거래하겠어. 확정 청약이죠. 그러나 언제라도 네가 마음이 내키면 나에게 연락을 다오. 미확정 프리오퍼라고 얘기하는데 이 오퍼와 응낙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행은 돈을 결제하고 물건을 실어 보내고 그다음에 보험을 갖다 들고 그다음에 세금을 내고 이런 것들은 이행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완료가 되어가 정상적으로 예를 들느냐 잘 완료가 되었다. 그러면 무역은 끝나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완료가 덜 됐다. 물건이 잘못됐더라. 돈을 안 주더라. 이럴 때는 이건 뭐가 되죠? 분쟁이 되는 겁니다. 이 분쟁은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을 붙는 게 아니라 조정이라는 제도 이하여 국가와 국가 사이의 조정제도 이하여 보통 이루어진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국제경영에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회계학 아까 얘기했죠. 재무회계는 뭐가 되죠? 타인이 만든 상품을 갖다 가져온다. 이걸 상품계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건 재무회계입니다. 남이 만든 물건을 가져와서 어떻게 팔아가 돈을 이해하느냐 재무회계죠. 그다음 원가회계는 뭐냐? 자기가 직접 물건 만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재료,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걸 제공품, 현재 공정 과정에 이때의 제공품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자기가 만든 물건을 제품이라고 불러주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데 그걸 가지고 따지는 게 바로 우리는 원가회계다 하는 이야기가 돼서 결론은 재무회계는 상품을 가지고 우리가 따지고 원가회계는 제품을 가지고 따지면서 우리가 따져나가는 것들을 얘기하는 게 회계에서 중요하다 하는 얘기가 되죠. 마지막에 재무관리는 자본을 어떻게 조달하니? 내가 필요로 한 자본을 어떻게 조달하니? 그리고 조달된 자본을 어떻게 운용하니? 이 두 가지 이하여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한다.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한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배우게 되는 바로 비에서라는 거는 장부가 이렇게 있다면 일일이 장부에 선을 긋기가 귀찮으니까 우리 북에서는 회계에서는 T자를 참 많이 씁니다. T자가 뭐냐? 장부가 있다면 장부를 선을 다 긋기 어려워 윗선과 중앙의 절반을 따라서 오른쪽 왼쪽을 구분하는 걸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T자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하죠. 회계학을 처음 하는 사람은 T자를 왜 저래 쓰지? 장부가 있다면 일일이 장부선을 긋기가 어려우니까 맨 위의 선과 중앙의 절반을 잘라서 오른쪽 왼쪽을 갖다 구분하고 이쪽을 차변 이쪽을 대변 이렇게 우리가 부르기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나타내는 재무제표의 하나가 차변 쪽에다가는 지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을 다 여기 적는단 말이에요. 내가 내 거 떠나가지고 내가 가지고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경제력을 자산. 그리고 원천을 따져서 남에게 빌려온 건 부채, 지가 낸 거는 자본. 그래서 이제 이런 표를 만드는데 여기는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투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갖다가 내 거 떠나가 내가 가지고 어떻게 이 자산을 최대로 가치를 불구지? 투자의 영역이죠. 그리고 이쪽은 뭐가 되느냐? 돈을 어떻게 자본을 조달하느냐. 대표적인 게 바로 뭐가 되죠? 그렇죠. 주식과 사채. 사채는 바로 부채가 되고 주식은 주주가 냈기 때문에 자본이다. 해서 이제 요 표를 가지고 재무관리를 갖다 얘기하는데 재무관리는 두 말. 회사가 필요한 자본을 어디에 조달하니? 조달. 그럼 조달된 자본을 어떻게 운용해서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니? 이게 뭐죠? 재무관리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가지고 이제 꼼꼼히 다루고 나가면 최소한 경영학은 90점 이상을 돌파해야 합격한다는 가정하에 여러분들 꼼꼼히 찍어주세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찍으면 다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은 꼼꼼히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하고 시험 왜 내가 출제위원이면 뭐 여러분 찍어줘도 되겠죠. 그러나 그런 찍어달라는 얘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수험생 합격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리며 최선을 다해서 첫 시간부터 끝 시간까지 여러분하고 합격을 위해서 질주를 하자는 얘기를 드리며 여러분과 함께 본 수업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우 감사합니다.